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 진입한 게요. 거품 경제 붕괴 직후인 1995년 9월 이후로 무려 31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결국에는 1%대 금리 카드를 꺼내들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엔저 방어선 구축이 마침내 현실화된 양상인데요. 일본은행이 기존금리를 1%로 전격 높이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고금리, 정상금리 궤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BOJ가 이처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결정타는 수년간 누적된 역대급 엔저 현상과 이에 따른 에너지 생필품 수입 물가 폭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기면서 일본 내수 소비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을 입자 더 이상 긴축을 늦출 수 없다는 수뇌부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발표 직후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요동치며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았고 도쿄 증시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즉각적인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31년 만에 열린 일본의 1% 금리 시대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매파적 강공을 펼치면서 당장 이번 주에 열리게 될 미국의 FOMC에서도 셈법이 점점 더 복잡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 자본시장이 가장 긴장하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감안해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전향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1% 인상 쇼크로 연준의 계산기는 이제 완전히 꼬이게 됐습니다. 일본 금리가 1%대로 올라서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강세가 꺾이는 동시에 전 세계 자본시장에 퍼져 있던 천문학적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본 본국으로 급격히 회수되는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발단부터 흔들 수 있는 악재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기보다는 일본발 자금 이동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 타이밍을 뒤로 늦추는 매파적 신중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인하에 신중해지고 또 일본마저 금리를 바짝 올리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행 역시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가오는 금통위 전망은 좀 어떨까요? 예,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모양인데요.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만 이번 일본의 인상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 방어선이 급격히 무너질 위험에 커졌습니다. 만약 한은이 시장의 기대에 떠밀려 공조 없이 금리를 먼저 인하했다가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일본이 추가 긴축에 나설 경우 한미 간 금리 격차와 한일 간 금리 축소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만 홀로 폭락하는 원화 고립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본 유출과 수입 물가 잭폭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꺾이지 않고 금융권을 압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불안 역시 한은의 발목을 잡는 핵심 리스크로 꼽힙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창용 총재가 이끄는 한은금통위가 다가오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매파적 경고를 날릴 확률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일본의 31년 만에 1% 금리 기습 타격이 미국을 거쳐 한국 금융시장까지 도미노 압박을 가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한은의 하반기 금리 인하 스케줄은 상당 기간 뒤로 밀릴 가능성에 그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